현재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스팀팩을 맞추는 그런 상태인데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고 있다?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국민 정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특권 줄여야 된다 입장이잖아. 국회의원 월급을 깎으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오늘 책은 바로 공정한 경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는 글쎄요. 저는 지금 거의 없어.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정치를 하면서 네. 스타트업 게임은 스팀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팀팩. 마린이 막 스팀팩 맞으면 확 하고 막 갑자기 한 10초 동안은 자기 에너지 깎으면서 굉장히 좀 공격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 때문에 굉장히 스팀팩을 많이 맞춰놓은 거예요. 보면은 자기 지지율을 지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스팀팩을 맞춰놓은 건데 네. 그 와중에 기초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그럼 그런 댕이 아니냐? 박근혜 정부도 스팀팩 맞았죠. 왜냐면 계속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종북 논란 같은 것들로 이제 지지율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통적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이제 아예 뭐 종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스팀팩을 맞춰놓고 있는 상태인데 돌고 돌다 보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적폐가 돼서 내가 내 발등을 찍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게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스팀팩을 맞추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 개별 행동으로 분석할 뭐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도 세세하게 들어보면 잘한 일 못한 일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지율 유지, 정권 유지에 많이 이제 핵심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식은 두 정부 모두 공이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분들 개개인을 보면 너무 역량이 뛰어나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왜 국민들은 그걸 잘 못 느낄까요? 저 항상 좀 궁금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준 자체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선수를 데려다가 타자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 데리고 왔는데 야 대한민국에서 동네 룰이야 이러면서 테니스 공으로 던지고 여기 알루미늄 배트로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잘 못 쳐요 그러면. 그렇죠, 못 치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은 세계 최고 야구 타자인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정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헌법적으로 준 권한이랑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랑 달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준 권한은 그러니까 법을 만들 권리, 감사할 권리, 필요하면은 예산을 편성할 권리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할 사람 뽑느냐 그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우리가 뽑을 때는 막걸리 잘 마시는 사람, 옆집 김 씨랑 친한 사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인기도로 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인기도는 차이 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친소관계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가니까 저는 그리고 뭐 동네 인사 열심히 하러 오는 사람.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동네 인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의도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예. 근데 그거를 잣대로 삼으니 애초부터 이 일을 잘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뽑은 게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자기랑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는 결혼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보지 나한테 스토킹 잘하는 사람 이런 거 하진 않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거지 나한테 매일매일 꽃을 바친다? 좀 와닿네요. 이건 다른 거잖아 이건 보면은. 근데 정치인을 뽑을 때는 나한테 가끔 안부 전화하는 사람, 내 경조사를 챙겨준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럼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 정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특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잖아. 저는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도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면 뭐 대단한 해법인 것처럼 누가 얘기하는데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을 줄인다는 생각 정도의 수준이에요. 학교 폭력이 심한데 보기 싫으니까 학생 수를 줄여버려. 그러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건 맞죠. 근데 좋은 정책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옳은 정책이냐 봤을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약간 이상한 진단과 해법들을 자꾸 정치권에 파퓰리즘적으로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월급을 깎으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자기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노동청으로 갈 사람들이 그걸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알겠어. 그런 측면에서는 특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거를 네. 뭐 누가 300몇 가지라고 열거해서 이렇게 막 인터넷 게시글 맞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 뭐 비행기값 공짜니 뭐니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비행기 공짜 아니에요? 철도값 공짜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출장비 처리해요. 자기가 결제해야 되는구나. 네, 출장비 처리해요. 대신 자기 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국회 사무처에 출장비 처리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항 귀빈실을 쓴다? 귀빈실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쓰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귀빈실이라는 게 그 이런 거거든요. 쓰려면 쓸 수 있죠. 근데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라운지 가가지고 내가 뭐 그치. 땅콩도 먹어보고 샌드위치도 먹어보고 이런 게 좋겠지만 진짜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갈 시간 없죠. 그냥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타고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귀빈실이 있는 게 그러면은 뭐 큰 문제냐, 없는 게 문제냐,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황당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소에 하던 게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고 형님 동생하고 무슨 뭐 싸바싸바하고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을 뽑아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귀빈실을 없앤다 해가지고 일을 잘하겠어요? 그 얘기는 있던데. 이코노미 끊으면 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국회의원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실제로 얘기하면 무료로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야? 아니죠. 그게 항공사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가 가득 찼을 때는 안 해주죠, 당연히. 그리고 뭐냐면 비행기라는 게 보통 비즈니스가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이게 있잖아요. 맞아요. 무게 균형도 좀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앞뒤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일반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갑자기 이제 비즈니스로 해줄 때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캐빈 승무원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전담하는 사람 있고 뒤에 있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있는 사람이 놓을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니면 오버부킹 돼서 이코노미에 사람을 더 받아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올려주는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EBS에서 베트남에서 제가 가면서 베트남 항공을 탔는데 베트남 항공에서 저 업그레이드 시켜주던데요. 진중권 교수랑 같이 갔는데 진중권 교수는 못 알아보고 저를 알아봐가지고 해주던데. 알아보고 왜 줬던 거예요? 국회의원 아니라도 해주던데. 그러니까. 혹시나 이준석 의원과 그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실제로 검색해보면 그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검색해보잖아요. 거의 하버드 4시간 도서관 수준의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하버드 도서관에 가보면 붙어있다는 40개 명언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뿐만 아니라 그거 영어로 번역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붙어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거기 보면 있는 게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뭐 이거 가시곡인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누가 퍼뜨리는 거야? 그걸 어떤 미친놈이 영어로 번역해서 하버드에 붙여놨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8년 동안 정치 한복판에 있으면서 뭘 배우셨어요? 종합예술이니까 정치는. 응. 네, 적절히 하는 거. 그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뭐 되게 많이 배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제 진화보다도 이제 제 부모님의 진화를 보시는 보면은 부모님이 지나? 제가 정치 처음 할 때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맨날 이준석 이름만 검색하고 있는 거지. 네이버에. 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아무도 안 보는 끄트머리 기사로 이준석이 나와도 어떡하지 이러고 막 하고 부모님이 전화하고 큰일이다 뭐 초기에 기자한테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초기에. 요즘 그냥 그런 거 놔두고 그냥 아유 뭐 기자가 심심했나 보네 뭐 이 정도 이런 그런 정도로 가족 전체가 적응해 나가는. 알겠습니다. 본인의 발전보다 이제 가족이 지나가 있었다는 농담으로.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정치 하면요 초기는 뭐 진짜 호들갑이 좀 적절할 정도로 살면서 내 얘기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거 본 적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뭐 엄청나죠 뭐. 이준석 뭐 저 욕하는 사람 있으면은 다른 댓글 보기 눌러보고 역시나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한전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네이버 기사 1위가 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되게 많아요.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관해서는 짧게 말게요. 그 현 정권이 이제 신용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원래 현금이 원칙인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신용 거래 중이다라면서 비판을 굉장히 좀 했던 것 같은데 책에서. 실제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터진 경우에 가족이니까 뭐 버리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 빌려다 떼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가족이지만 버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버지한테 삼촌이 돈 빌려가지고 사업한다고 했다 떨어먹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사업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노름하다 떨어먹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저놈은 내 동생이 아니다 이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보면은. 왜냐면 북한이 저 위에 뭐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뭐 제대로 사업해보다 그런 거예요. 노름하다 된 거지. 노름하다가 핵무기 만들고 비달 만들다 저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는 노름하는 삼촌은 아버지가 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핵무기가 노름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노름이지. 똑같아요? 노름이지 가가지고. 아니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것도 뉴스에 아니고. 터지겠는데. 아니 오늘 방송 유튜브 터지겠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노름하는 거지 그거는. 핵무기였고. 예. 그럼 이제 만약에 본인이 위원님이 지도자라면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저는 끊죠. 저는. 그럼 거기 힘드신 분도 어떻게?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올라간 것이라는 걸 밝히고 정확하게 그 전달 자체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밝히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 또다시 이제 그 삼촌 논리겠지만은 삼촌이 한 200 벌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이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돈은 노름하러 간다. 그럼 삼촌을 때려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북한이 그러면 총생산으로 본인들의 식량 사정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사일이나 핵에 투자하는 것들을 줄이도록 만드는 것,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식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뭐 돕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책임은 애초에 미사일을 안 만들고 핵을 안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 정권이 떠맡을 때 걸 대신 떠맡게 되는 순간 남는 것으로 그들은 또 다른 노름을 한다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통일의 방법이 체제의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간다라고 적으셨잖아요. 한마디로 서로 뭐 협력에 의해서 통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역사적으로 통일이라는 걸 이룬 건 흡수 통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통일로 가는 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통일이 아니라 사실 상생론이에요. 상생론이란 건 영구 분단론이거든요. 뒤집어 보세요. 김정은은 독재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 상생해가지고 북한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우리랑 통일해야 될까요?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 이렇게 되면 그냥 통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독재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상생론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통일론자인데 그러면은 통일의 방법은 흡수 통일일 것이다. 왜 흡수 통일이냐면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흡수 통일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 양쪽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충돌하는 것이 있을 때 누구 걸 살리느냐로 흡수가 아니라 따져요. 네네. 예를 들어 독일 군대를 서독군과 동독군이 있을 때 동독군을 거의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동독군에 합쳤거든요. 네네. 이건 사실상 흡수예요, 군대에. 법체제, 서독법과 독일법이 있을 때, 동독법이 있을 때 서독법을 합쳤어요. 그 서독 연방을 사용하고 동독 연방에 있는 주들이 해체하고 들어가는 형태로 흡수 통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통일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가진 것 중에 살릴 게 뭐가 있느냐? 자원 말고는 뭐 자원도 저는 뭐 그딴 의미는 없고 그들의 경제 체제를 살릴 것이냐, 우리가 공산주의 할 거냐, 아니면 그들의 역사, 우리가 북진했다고 되는데 그럼 그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북진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냐, 북진 통일했다고 할 것이냐, 북침 6.25가 북침이라고 할 것이냐,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 체제를 그럼 북한식으로 할 것이냐, 할 수 없죠. 그래서 왜 통일 교육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통일 교육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쪽에서 공부할 거 많은데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